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그 자녀 양육과 애니어그램 이런 주제로 각 유형별 아이들의 지도 방법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는 그 명지대학교 대학원의 그 이한숙 교수님 그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8유형 8번부터 해서 8, 9, 1, 2, 3, 4, 5, 6, 7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제 8유형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아 이미지는 나는 힘이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 자기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저런 모습이 이제 어, 강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특성이 이제 도전의식이 강하죠. 도전을 한다라는 거, 이제 팔류형의 입장에서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남들이 못하니까 내가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강렬함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좋아하니까 아이들 또한 이런 힘센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약해 보이면 안 되죠. 음,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8유형의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지도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지도할지를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8유형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약자 대변하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반 아이가 옆반 아이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응? 찾아가서 혼내줄 수도 있고 스스로 그런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건 커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목대장 역할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그 리더십으로 그 동네 골목대장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눴을 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요 약자 대변과 요 골목대장이 딱 결합이 돼서 얘는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제 이런 게 강력하게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영웅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만약에 가정 환경이 녹록치가 않았거나 부모님이 이제 이 팔류형 아이를 잘 케어하고 이끌어 줄 수 없다면 이제 스스로가 그 어떤 가장으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그 성인의 팔류형의 그런 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처럼 그 엄마도 돕고 식구들도 그 동생들도 내가 이렇게 돕고 케어했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팔류형이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 제일 약한 그 유형 중에 하나죠. 팔류형은 어, 음, 기본적으로 장형의 그런 베이스를 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그 머리형의 에너지가 옆에 있죠. 그래서 팔류형이 좀 제일 약한 부분은 바로 이런 어, 감정적인 그런 소통, 공감 능력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 사이건 가족 간에건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반드시 그 교사나 부모로서 이해해야 하는 판류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통제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교사하고도 맞설 수가 있어요. 교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만약에 교사의 불의를 받다 그러면 그 불의에 굴하지 않고 그 대항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팔류형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간혹 그 육류형이 그 공포 대항형일 때 이런 팔류형과 비슷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류형과 육류형은 뭐 엄연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팔류형은 평소에 강한 이미지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를 한다면 그 육류형은 이제 그런 팔류형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그런 어떤 위협을 받는다거나 안전이 그런 그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 맞대응하는 강력한 힘을 보이지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8유형과 6유형 공포 대항형은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친 행동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그 내면에서의 동기가 다르죠. 8유형은 자기가 원해서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기반으로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6유형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8유형 아이의 학습 태도를 좀 보면요. 전체를 파악하고 한눈에 익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게 8유형이 보면 되게 그 감이 좋아요. 그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 전체를 보고 이렇게 탁 감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좀 8유형 아이들에게서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이 아이들에게 학습이나 공부를 평상시에 좀 연결을 시키려면 성적이 힘을 의미할 때 이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유형 아이에게는. 8유형은 강한 어떤 사람, 강한 사람,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아이로서 성장하기를 원할 때 바로 성적을 성적이 높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가 말하자면 남들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통제할 수 있고 오히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적이 그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간다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직관형 학습.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심 위주로 해서 딱딱 결론을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면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게 8유형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전체적인 뭐 학습 방법이라고 한다면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 학습을 선호한다. 그냥 고리타분한 그 이론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보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뭐 물리학을 공부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실제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로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걸 하는 것이 8유형에게는 학습적으로 더 그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읽거나 보는 그런 학습 과제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8유형 아이들이 학습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특징을 설명드릴 때 도전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도전적이라는 것이 강렬한 체험을 기반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학습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져보고 자기가 사용해보고 이렇게 할 때 학습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뭐 야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를 직접 하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낫죠. 몸으로 배우면서. 그걸 뭐 이론적으로 야구를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팔리용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학습해야 할 개념과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직접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책으로만 공부한 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팔리용 입장에서. 해봐야죠. 내가 직접. 현재의 생활과 연관되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를 잡는 것이 팔리용에게 더 와닿겠죠. 그러니까 팔리용이 계속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so what?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의문이 드는 거죠.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설명 나왔죠.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구가 있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이런 자율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체험을 원하니까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딱 해주면 되죠. 좀 약간 팔려형 아이들을 자극하려면 너는 뭐 너 정도는 이거 할 수 있다. 네가 이거 못할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자존감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거 못한다고? 나를 우습게 봐? 나를 무시했어? 좋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팔류형에게는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 방법은 도전의식을 좀 고취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하는 게 필요하고요. 팔류형 아이들한테 타인과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뭐 스스로 분노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일수록 빨리 저걸 스스로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이 분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분노심을 표출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할 때 훈육으로서 딱 기준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이 팔령 아이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훈련받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청소년기에 가서 한마디로 사고를 치죠. 꼭 누군가 이제 깽값을 물어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상대를 가해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당당하고도 자애로운 태도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고요. 크게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것보단 그냥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맡겨놓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한번 해봐라라고 믿어주는 것 이런 것이 팔류형에게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요.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스포츠맨십 같은 거 이런 거 알려주면 좋죠. 경쟁을 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바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솔선수범이듯 지도든 이런 거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의 의미,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삼류형에게도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공한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누군가 이기고 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면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팔류형이 감정을 모른 채 살아오다가 스스로 느낀 감정이라는 것은 이 분노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노심. 근데 나중에 커갈수록 본인이 이런 공감 능력이나
소통할 때의 감정적인 교류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한번 좀 정체성의 혼란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죠. 이제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마치 그 무술 영화 그 와호장룡 같이 예,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 위에서도 균형을 잡으면서 뭔가 자기만의 무술을 착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강력한 힘으로 뭐 바위를 때려 부시는 그런 것도 강력함이겠지만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도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그런 뭐 책이나 그런 영상 뭐 이런 것들 뭐 에피소드 뭐 다양한 우화 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준다면 팔류형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류형 아이들 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잘 가이드한다면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어, 이한숙 교수님 그런 장애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녀 양육과 애니어그램 어떤 지도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팔류형 아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